자, 이어서 민법 총칙 마지막이죠. 조건과 기한, 여기 볼 차례입니다. 이를 부관이라고 그래요. 부관. 여기서 부관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위에 적어볼까요? 간략하게. 계약에 특약으로 덧붙인 거. 특약으로 덧붙인 거를 부관이라고 해요. 덧붙인 거야. 특약으로 추가한 거. 특약으로 추가한 거를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 뭘로 덧붙여 놓은 거? 특약으로. 우리 매매계약서 보면 특약이 들어있거든요. 특약이. 자, 여기 볼까요? 토지 매매계약을 했어요. 가령 1월 1일 날 계약했어요. 계약 성립한 거예요. 매매계약 한 거예요. 30억에 매매한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특약이 있어요. 특약이. 특약상 여기에 이런 게 붙어 있다는 거죠. 특약상이 뭐가 붙어 있냐면 토지는 매매를 하는데 30억에 거래 진행은 언제 하느냐? 토지거래 허가가 나면, 토지거래 뭐가 나면? 허가 나면 진행하자. 뭐가 나면 진행하자? 허가 나면 잔금 치른다. 그럼 계약은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죠? 계약은 성립이 된 겁니다. 근데 효력이요. 효력 발생이 지금 생겨요? 나중에 생겨요? 효력 발생이 언제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허가 날 때. 허가 날 때 효력이 생기는 거지. 반대로요. 반대로. 내가 뭐 하면 내가 죽으면 그때 잔금 치르자.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아슬아슬해. 근데 내가 죽으면 등기 넘겨줄게. 죽으면. 그럼 여기 잘 보세요. 계약은 이미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졌는데 뭐만 지금 남아있어요? 효력 발생이. 효력 발생이 바로 생겨요? 나중에 생겨요?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죠? 위에는 뭐야? 허가가 나야 생기는 거고 이건 효력이 언제 생겨요? 내가 죽을 때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허가 날지 안 날지는 불확실한 거죠? 이럴 때는 조건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내가 죽는다는 건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하죠.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안 죽으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거. 죽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기한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 조건하고 기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그 특약이요. 그 특약이 뭐 어떤 거면? 불확실하면요. 불확실하면 뭐라고 붙여주고요? 조건이고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해서 두 개를 구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부관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가령 A가 B하고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아파트 분양이 뭐가 되면 완판이 되면 분양이 뭐가 되면 완판되면 너한테 500억 줄게. 500억. 완판되면 얼마 줄게? 500억 줄게. 완판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하죠? 아, 이거는 조건부 계약이다. 조건부 계약. 완판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잖아. 오케이요? 예. 조건이다. 조건. 시험에 뭐 하면? 합격하면. 시험에 뭐 하면? 합격하면 장학금 줄게. 등록금 환급해 줄게. 조건이죠. 뭐가 조건이에요? 합격이 조건이죠. 합격. 그럼 이미 계약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죠. 했는데 뭐만요? 효력 발생만 나중에 일어나는 거야. 그죠? 조건이 어떻게 돼야죠? 조건이 허가 나야죠. 그죠? 그걸 조건 뭐라고 그래요? 성취라고 그래요. 조건은 효력이 언제 생겨요? 성취가 돼야 효력이 생기는 거지. 조건은 효력이 언제 생겨요? 성취가 돼야. 그래서 조건은 뭐가 될 때? 성취가 돼야 뭐가 생깁니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조건 성취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조건의 성취는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건 성립하고 상관없는 거야.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조건의 성취는 효력 발생 요건인가요? 성립 요건인가요? 성립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길 거 아니야. 이루어져야. 합격해야 효력이 생기지. 합격해야. 완판해야 효력이 생기지. 결론, 조건의 성취는 성립 요건입니다.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오케이, 별표. 올해 시험 정답.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부관이라고 그래. 특약에다 덧붙인 거. 우리 현실에는 많아. 이게 굉장히 많아요. 거래가 큰 거는요, 큰 거는 특약이 엄청 많아. 어떤 거는 그 특약이 한 50페이지가 넘는 것도 있어. 그럼 이런 거죠. 기업을 뭐 할 때요? 인수합병할 때. 기업 무슨 합병? 인수합병할 때 M&A 하죠. 이럴 때는 특약이 적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여기에 특약이야 몇십 페이지 들어가. 몇십 페이지. 이걸 다 부관이라고 그래. 이걸 부관이라고 붙여. 부관을 붙였다. 이거 나중에 실사를 해서 실사가 끝나면, 뭐 기업 인수합병할 때 실사가 뭐하면 끝나면 그때 잔금 치른다. 이런 걸 다 넣거든요. 이게 다 부관이야. 부관. 이게 다. 우리가 먼 거 같지만 저 부관을 많이 써. 현실에서는 많이 씁니다. 아빠나 엄마가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동기를 부여하려고, 야, 너 1등급 받으면 뭐 해줄게? 여자친구 만나고 해외여행 보내줄게. 여자친구도 만나고 뭐도 보내줄게. 근데 거기에 그냥 간 거야? 조건을 넣은 거야? 그거지. 이게 조건부죠. 조건부야. 조건부. 현실에서 꽤 쓰거든. 자, 이때 조건의 종류 볼까요? 조건의 종류. 자,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먼저 나누어요. 정지 조건 동그라미 맨 밑에 있어요.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뭐라고 적혀 있나요? 조건이 뭐하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해요? 효력이 발생해요? 발생해요. 발생하는 걸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뭐가 될 때? 성취가 되면 발생하고요. 위에다 써보세요. 불성취되면. 성취 위에다 쓰셔요. 불성취되면 무효. 성취되면 유효, 불성취되면 무효. 이게 조건입니다. 지금 분양이 완판되면, 아파트 분양이 완판되면 500억 줄게. 조건이죠?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되면.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유효로 돼요? 무효로 돼요? 유효. 성취의 반대는 뭐야? 성취의 반대는? 불성취요. 불성취되면 유효, 무효. 유효의 반대는? 뭐야? 너무 쉽네 이거. 조건은 둘로 나눠요. 성취하고 불성취로 나눠. 그럼 여기 해볼까요? 시행사하고 여기 분양업자하고. 분양업자는 500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받아요? 완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분은 뭐를 위해서 애를 쓸까? 완판하려고 했으죠. 완판이라는 게 뭐야? 조건이죠.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돼야 500억 받지. 그죠? 네. 성취가 돼야 500억이 생겨. 그럼 성취가 되면 분양업자는 불이익이 생겨요? 이익이 생겨요? 이익이. 얘가 이익을 받을 사람이죠. 이익을. 이익 받을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건을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익 받을 사람은 뭐를 입증해야 돼요? 조건 성취를 입증한다. 조건에 뭐를 입증해야 돼요? 성취요. 성취를 입증해라 이거죠. 입증해라. 성취했다는 거 입증해. 돈 받으려면 500억 먹으려면 완판했다는 거 입증해. 입증하면 내가 500억 주지.
시험에 뭐라고 그래요? 이익을 받을 자. 조건 성취로 뭐를 받을 자? 이익을 받을 자는 뭐를 입증해야 됩니다. 조건이 뭐가 됐다는 거? 성취됐다는 거를 입증해야만 500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반대로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은 이거하고 정반대야. 이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요.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해요. 효력이 생겼어요. 유효야 무효야? 성취되면 유효였죠. 불성취되면 뭐야? 조건은. 불성취되면 유효 무효. 성취되면. 그럼 성취될 때까지는 정지된 거야. 정지. 조건이 뭐 할 때까지는? 성취될 때까지. 완판이 되기 전에는 분양이 완판돼야 500억을 먹죠. 완판 전에는 멈춰 있는 거야. 멈춰 있으니까 정지 조건이야. 근데 뭐가 되면 효력이 생겨요? 완판. 완판이 되면, 완판이라는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유효가 됩니다. 근데 완판 못했어. 완판 못했죠? 그럼 성취야 불성취야? 그 500억 먹어 못 먹어? 네, 돈 못 먹지. 정지 조건. 반대로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뭐야? 효력을 잃는 거야. 효력을 뭐 하는 거? 잃는 거. 여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정지 조건은요.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뭐로 귀결이 됐어요? 유효로 됐죠. 근데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뭐가 돼요? 효력을 잃어서 뭘로 돼요? 무효가 돼요. 정반대로 돼. 얘하고 정반대야 이놈하고. 자, 정지 조건 읽어볼게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뭐 하는 거? 발생하는 거. 발생하는 거에다 쓰세요. 유효. 근데 해제 조건은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해서 유효가 아니라 뭘로 귀결이 돼요? 무효로 되는 게 해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 거기다 써보세요. 예에다 쓰세요. 예에다가. 건축 허가가 안 나면 매매를 무효로 한다. 뭐가 안 나면? 건축 허가 나면 안 나면? 안 나면이죠. 안 나면 매매를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 처리한다. 건축 허가 나면 이게 조건이죠? 건축 허가 안 나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그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됐어. 안 나는 걸로. 허가 안 나는 걸로 시청에서 허가 안 준대. 여기 허가 안 주대. 허가 못 주겠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건축 허가 못 내준대. 허가 나는 걸로요, 안 나는 걸로? 그죠? 안 나는 걸로 됐죠? 예. 그러면 계약이 뭐로 돼요? 유효로 돼요, 무효로 돼요? 이게 무슨 조건이야? 해제 조건이야.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무효로 되는 거야. 감 잡으셨습니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은 정반대예요.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뭐로 돼요? 유효 플러스야. 유효 플러스. 500억이 생겨. 500억 생기는 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은요.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럼 여기 볼까요? 허가 안 나면 매매가 뭐로 돼요? 500억 주기로 했던 거. 500억 주기로 했던 게 뭐로 바뀌어? 네, 돈을 돌려줘야 되네. 정지 조건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해제 조건은 뭐가 돼요? 무효니까 뭐야? 마이너스. 받은 거 토해내야 돼. 효력을 잃으니까. 결론입니다. 정리합니다. 정리. 자, 무슨 조건하고 무슨 조건이 정반대로 가요? 무슨 조건하고 그 다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 있는데 정지 조건은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되면 뭐가 되면? 유효로 무효로? 유효로 돼. 유효. 그 플러스야. 500억이 생겨. 500억 먹어. 반대로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유효로 돼요, 무효로 돼? 무효로 돼. 그 마이너스야. 그 다음 옆에다 하나 쓰세요. 불법 조건이라고요. 무슨 조건?
잘 나오는 거니까 쓰는 거예요. 기본 강의에서 어차피 할 거니까 지금 잠깐만 보고 가요. 법률에 의해 우리는 법률에 의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계약이라고요. 계약이죠, 계약. 법률에 의해 무슨 조건을 붙인 거냐? 반사회적인 조건을 넣은 거야. 무슨 조건? 반사회적 조건. 반사회적인 조건을 붙인 거. 이를 무슨 조건이라고 그래요?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 불법이지, 불법. 법률에 의해다가 무슨 조건을 넣은 거? 반사회적인 조건을 붙이면 계약도 무효고요. 계약도 무효로 되고 조건도요. 이 조건도 무효로 됩니다. 그럼 뭐가 무효로 된다는 거예요? 조건만 무효예요? 계약도 무효야? 계약 자체도 무효, 뭐도 무효? 조건도 무효. 이게 다 무효야, 다 무효. 조건도 꽝, 계약도 꽝. 이를 무슨 조건이라고 불러요?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강의 초창기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교수님, 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자기는 합격할 자신이 없어요. 그럼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요?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야간반이에요. 야간반. 대리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면 원하는 돈 주겠다고 백지수표를 내는 거예요. 그때 저 백지수표 받아가지고 인생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죠? 조건이 뭐야 지금? 원하는 돈 주겠다는 거죠? 근데 뭐야? 대리 시험 쳐가지고 합격시켜주면, 대리 시험 쳐서 합격시켜주면 원하는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100억이요? 준다는 거야 자기가. 그때 땀만 먹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조건이에요? 불법 조건이지. 그 내용이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인 조건을 붙이면 조건도 꽝이고 계약도 꽝이야. 그럼 제가 대리시험 쳐가지고 합격을 해도 계약은 뭘로 처리돼요? 계약도 무효, 조건도 뭐예요? 무효죠. 그럼 저는 그 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100억 주세요 그래도 저쪽에서 무효니까 안 줘도 되거든. 그래 안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 거꾸로요. 미리 받으면 돼. 미리 받으면 되거든. 나중에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예. 그럼 이걸 좀 확장해 볼까요? 어떤 회장님하고 첩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첩 계약을 지금 진행 중이야. 내가 회장님이 배우자 있는데 지금 내연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죠. 나하고 내연 관계를 5년 존속해주면, 몇 년 존속해주면? 5년간 내연 관계 존속해주면 너한테 강남에 음마 아파트 한 채 하고요 외제차 10대 사줄게. 음마 아파트 한 채, 외제차 10대. 조건이죠. 무슨 조건이야? 네, 내연관계 유지죠. 내연관계 유지가 반사회적인 조건이죠. 반사회적인 조건을 붙이면 조건도 무효로 될 뿐만 아니라 뭐도 무효야? 계약도 무효야. 왜냐? 이 계약이 조건하고 하나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로 되는 거야. 이를 무슨 조건이라고 불러요? 불법 조건. 오케이. 그래 맨 밑에 줄에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붙은 거?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이 붙으면 계약은 무효다. 다음 뒤로 넘어가셔서 기한 만나실게요. 자, 조건이라는 거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가 확실한 거야, 아까 불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하면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확실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한이야. 둘 다 계약은 해놓고 효력은 나중에 생겨. 나중에 생기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가 이혼하면서 거기다가 증여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은 거야. 아빠가 이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을 줘야죠. 근데 와이프한테 주기는 싫은 거야. 얘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아들한테. 아들한테는 주겠다는 거예요. 배우자한테는 안 주고. 아들한테 빌딩을 주기로. 빌딩을 내가 주겠다고. 여기 빌딩을 내가 뭐 하겠다고요? 증여한다는 거죠. 증여한다. 근데 언제 준다는 거예요?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빌딩 줄게. 합격하면 줄게. 그럼 확실이야, 불확실이야? 불확실하죠? 이건 조건부 중이야. 조건부 중이야. 근데 반대로요. 네가 성년이 되면 빌딩 줄게. 불확실해, 확실해? 확실하죠? 이건 조건부야.
그럼 내가 죽으면 줄게. 내가 죽으면 네 빌딩 줄게. 그럼 뭐야 이거? 기한부지. 조건부예요, 기한부야? 기한부지. 그럼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합격하는 거는 조건이에요, 기한이야? 조건이에요? 불확실하죠? 점점 뒤로 가면 더 불확실해요? 더 확실해져요. 뒤로 가면 점점 확실해져. 점점 확실해져. 그래서 불확실이 없어지고 점점 더 기한으로 수렴해요. 뒤로 갈수록. 그 시험 딱 치는 날 뭐가 돼요? 기한으로 바뀌어 이제. 그죠? 시험 치면 끝나는 거죠. 합격한 거지.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게요? 내년 5월 달쯤에 합격할 거 미리 알아. 민법하고 공법이 빨리 잡히잖아요. 그럼 합격하는 거 미리 알아. 미리 알아. 미리 이렇게 예비 합격자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는 분도 계셔. 교수님 저 민법이요. 이미 90점 나와요. 공법 무조건 75점 80점 나와요. 미리 그럼 연락이 와요. 미리 밥 사는 분도 계셔. 나 미리 끝냈어요. 합격했어요. 5월 달에 하는 분도 계시다니까. 정말로. 예. 작년에 수험생 중에 여기 우리 수험생이죠. 예. 합격자 모임할 때 그분이 회장하셨는데 그분은 5월 달에 민법 기본서를 이미 15번을 뗐대. 모의고사 보면 거의 다 맞아. 하나 틀리거든가 다 맞든가 이렇게 그러죠. 공법도 마찬가지. 기본서를 15번 뗐으니까 나머지 과목은 끝난 거야. 그러면 불확실이 없어지고 뭘로 바뀌어요? 확실하게 거의 기한으로 바뀌어요. 그냥 난 시험 날짜만 오면 난 끝난 거야. 근데 1차가 불확실하면 1차가 흔들리죠? 그럼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2차도 흔들려 이제. 자신이 없어. 1차 하다 2차 하다 1차 하다 2차 하다 막 갈팡질팡 하는 거죠. 그래 그 불확실 없애는 제일 좋은 거는 1차를 견고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1차가 견고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놈의 민법하고 개론이 65점에서 70점 왔다 갔다 해. 그럼 어때요? 불안하지. 왜? 난이도 올라가면 나 50점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제일 애매한 거예요. 민법하고 개론이 위로 올라가는 거 확고하게. 그러면 2차는 무조건 되는 거야. 무조건. 근데 2차가 안 되는 거는 1차가 불확실할 때 이게 2차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한 만나십니다. 기한은 그 특약이요. 그 특약이 불확실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확실한 걸 말하는 겁니다. 확실한 거. 그 기한에 대해서 만나봅니다. 기한 매매 계약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다 특약을 넣는 거죠. 그 특약이 무슨 사실이에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성년이 되면 뭐가 되면 성년이 된 때 계약을 진행하자. 기한입니다. 또는요. 내가 죽은 때요. 내가 뭐한 때? 죽으면. 내가 죽으면 빌딩 줄게. 이거 다 기한입니다. 조건 아닙니다. 이미 시험에 다 나온 거야. 이때 기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기한? 시기하고 종기로 나눠요. 시라는 게 뭐야? 시는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게 시기. 종기는 뭐야? 종기는 끝날 때. 이건 시작하는 거, 이건 끝나는 거. 간단하네. 운동해 보셨나요? 하죠. 운동하면 헬스클럽에 가서 어떻게 해요?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하면 연회원으로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헬스클럽에서 뭐를 해줘요? 라카 사용하라고 그래. 라카를. 그죠? 신발하고 옷 거기다 놓고 가라고. 라카 사용권을 주죠. 그럼 내가 오늘 등록을 하면 1년 계약하면 언제까지 라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죠. 오늘 등록한 날이 바로 시기야. 시기. 오늘부터 쓸 수 있지. 언제까지 써? 1년 끝나는 날. 이게 종기지. 그럼 이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야. 효력이 생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시기. 효력이 소멸하는 걸 뭐라고 그러고? 종기라고. 간단한 거네 이거. 라카 사용일. 이때 라카 끝나는 날. 우리 인생은 언제가 시기예요? 태어난 날 시기. 죽는 날 종기. 언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죠? 사람은 언제 죽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죽는 거예요? 1번 숨 안 쉴 때, 2번 맥박이 안 질 때, 3번 삼을 변별력이 없을 때. 사람은 언제 사망해요? 아버님이 나이가 100살이 되는데 숨은 쉬어. 숨은 쉬는데 뭐야? 맥박도 뛰어. 근데 뭐를 못해? 변별력이 없어. 아들이 왔는지 청소부가 왔는지 간호사가 왔는지 의사가 왔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죠? 눈은 못 뜨는데 의식이 변별이 없어.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그 법적으로 죽었다는 건 뭐야? 민법하고 형법이 틀려. 숨을 안 쉬면 민법에서는 죽은 거야. 뭐를 안 쉬면 죽은 거지. 종기지, 종기. 맥박이 종료돼도 죽었다고 할 수 있어, 다른 법에서는. 요즘 문제되는 거는 이거죠.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10년을 넘게 계신데 의식이 없죠. 그럼 돈만 나가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가 애매하잖아, 그죠? 그럼 뭐를 하고자 해요, 그 가족들이? 강제로 호흡기를 떼려고 그러죠. 이 문제가 남아요. 이거 떼도 되냐 이거지. 살아있는 분인데, 그죠? 그분한테 동의도 안 받고 이거 떼도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남죠. 이건 형법에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시기는 뭐야? 시기가 되면 효력이 어떻게 돼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종기가 되면 효력이 어떻게 돼요? 소멸합니다. 락화는 이때부터 쓰고 기간 끝나면 효력 소멸합니다. 락화 사용 못하는 거지. 그 다음 기한이 정해 있으면 확정기한, 안 정해 있으면 불확정기한. 자, 이제 우리는 공부를 스타트했어요. 12월 1일, 그죠? 나 오늘부터는 민법을 무조건 민법을 하루에 4시간 하는 거야. 몇 개월만? 3개월만. 양민이 그랬는데 민법은 하루 3시간씩 3개월만 하면 무조건 80점 넘어가. 3개월만 하면 돼, 3개월만. 그죠? 1년 아니에요, 1년. 1년 절대 하지 마. 얼마만 해요? 3개월만. 3개월만 하면 민법 80점 이상 가.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놀고 유지관리만 하면 돼, 유지관리만. 3개월이에요. 그 뒤에는 놀아도 돼, 놀아도 돼. 띄엄띄엄 해도 돼. 띄엄띄엄 봐줘도 다 유지가 돼. 얼마만 하면 돼요? 3개월만. 그럼 게임 끝이야. 단 하루에 몇 시간? 4시간. 3시간은 조금 작아. 하루 4시간.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그러면 언제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언제부터?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확정기한이죠. 그죠? 확정기한. 그날부터 언제까지요? 내가 뭐 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민법 공부하래. 이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지.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중개사 자격증은 땄겠지, 내년에. 그죠? 따겠죠?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공부는? 계속 해야지. 합격하고 공부가 더 중요하거든. 실무 공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엊그제 갔다 왔다고 그랬죠. 35억짜리 거래가 그 실무 능력에 따라 완전 달라지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 이건 이론 공부고 실무 공부는 또 달라, 완전 달라. 내가 죽는 날까지요. 내가 뭐 하는 날까지? 그건 정해진 기한이야, 안 정해진 거야?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나 공부를 하는 거야. 하루에 4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언제부터?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죽는 날은 불확정 기한. 12월 1일은 확정 기한. 그래서 기한은 첫 번째는 시기와 종기. 두 번째는 무슨 기한?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이렇게 세분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 기한의 효력입니다. 기한이 뭐 할 때요? 도래한 때. 기한은 뭐 한 때요? 도래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효력이 생긴다. 요거 한 줄만 써주시면 좋아요. 기한은 뭐 할 때 생겨요? 도래할 때. 내가 죽은 때 빌딩 주는 거지. 내가 죽으면 빌딩 가지라고 그랬잖아. 아빠가 죽으면 빌딩 가져가네, 아들이. 그럼 아들이 속으로 맨날 기도하겠네. 그죠? 뭐라고 기도해요? 아빠 뭐 하라고? 아빠 죽어라, 죽어라. 아빠가 보니까 재혼을 4번이나 했어. 그죠? 이러면 얘가 앙심을 품거든요. 우리 엄마를 버리고 나도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이 아빠가 딴 데 가서 너무 잘 살아. 근데 보니까 계약서에 뭐가 있어? 공증받은 게 있어. 공증받은 게. 저 빌딩을 뭐 한다고? 증여한다고 공증받은 게 있죠? 거기에 근데 조건이 붙어 있잖아. 아빠가 뭐 하면? 죽으면. 아빠가 죽으면 빌딩을 가져가라고 그랬죠? 애는 기도합니다. 속으로 뭐 하라고? 죽어라, 죽어라 우리 아빠. 그죠? 이 기한이 빨리 이루어지라고. 기한은 효력이 언제 생겨요? 기한이 뭐 할 때? 도래한 때 생깁니다.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조건은요?
조건은 그러면 효력이 언제 생겨요? 조건이. 효력이 생깁니다. 언제 생깁니다? 조건은 성취한 때. 조건은 성취가 돼야 효력이 생기문이다. 반대로 기한이 뭐 할 때? 도래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 두 단어를 여러분 입에서 달달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입에 감기도록. 한 번 불러주고 두 번 불러주고. 그래, 세 번 정도 불러주면 이제 나하고 쫙 감겨요. 딱 호흡이 맞아 이제. 이래서 민법 총칙 얼개를 쭉 한번 훑어보셨어요. 간략하게. 자, 민법 총칙은 뭐를 공부하는 거냐?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겁니다. 민법 총칙은 뭐를 공부하는 겁니다? 법률행위를 만나는 겁니다. 법률행위를. 법률행위는 왜 하는 겁니다? 권리 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를 일으키기 위해서? 권리 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권리 변동. 그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권리 변동은 저절로 생겨요? 법률행위를 해야 돼요? 법률행위를 해야 권리가 생기죠. 근데 우리 공부한 것처럼 법률행위, 계약만으로 생겨요? 법률의 규정으로도? 법률의 규정으로도 생겨 이게. 법률행위로도 생기고 뭐로도 생겨? 법률의 규정으로도 어떤 권리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법률 요건. 무슨 요건? 얘 두 놈이 합체가 된 거. 두 놈이 합체가 된 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 갖춰져야 뭐가 생겨요? 법률 효과로 권리가 생겨. 그 법률 요건 속에는 두 개가 있는데 뭐하고 뭐가 있어요? 그 대표가 법률행위다. 대표가. 계약이다. 계약. 근데 그 법률행위는 첫째 뭐를 해야 되죠? 의사표시를. 뭐를 해야 이루어져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의사표시. 이때 의사표시를 내가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한테 위임장을 줘가지고 할 수도 있죠. 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대리라고 합니다. 대리권을 가지고 하면 유권대리, 대리권 없는 놈이 하면 무권대리, 대리인 놈이 또 재위임을 하면 복대리. 세 번째,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계약을 했다고 해서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유효가 되려면 그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출 때. 무슨 요건을? 효력 요건을 쫙 갖추면 유효가 되는 거야.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계약을 했어도 무효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계약에다가 부관을, 특약을 넣는 거야. 특약을. 그죠? 특약을 넣어가지고 그 특약이 불확실하면 뭐라고 붙이고요? 조건부 법률행위. 그 특약이 확실하면 기한부 법률행위. 자, 이것들이 법률행위 하부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부 요소.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민법 총칙의 다예요. 민법 총칙은 결론적으로 뭐를 공부하는 거? 법률행위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거기 하부 요소가 몇 가지 붙어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자리를 세팅하면 아주 깔끔하게 체계를 잘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권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권법 총론 보실게요. 자, 물권법도 총론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개 카테고리로 나누게 되거든요. 총론은요, 총괄 규정이에요. 총괄 규정. 강론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물권을 뜯어서 보는 거야. 물권법은 두 개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무슨 규정하고? 총론 규정하고 강론 규정. 강론은 점유권에서 소유권 등등에서 8개 물건이 있어요. 8개 물건 하나씩 뜯어보는 게 강론 파트. 자, 먼저 총괄 규정이죠. 총괄 규정인 총론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물권의 의의라는 것은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물권은 사람이 토지나 건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토지하고 건물을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뭐 하는 권리?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그래,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사람이 뭐를 지배하는 거? 토지나 건물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부동산. 부동산을 뭐 하는 권리?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그래서 물권은 배타적인 지배권이라고 그래요. 지배권. 배타적인 무슨 권? 지배권. 내가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어. 소유할 수 있잖아. 내 땅, 내 집, 내 차, 내 핸드폰 내가 지배할 수 있잖아. 소유할 수 있잖아. 처분도 할 수 있고.
물권이 있다고 그래. 물권이 있다. 나 집 있어. 내 차 있어. 물권이 있어. 근데 토지하고 건물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동산까지요. 부동산하고 동산을 뭐하는 권리?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을 묶어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묶으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동산하고 동산을 묶어서 물건이라고 그래요. 물건. 두 개를 합체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물건. 물건을 뭐하는 권리?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게 물건이다. 오케이. 자, 그럼 한 줄을 적어볼게요. 거기다 적어보세요. 물건이란 뭐를 물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세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내가 뭐를? 물건을. 물건은 뭐하고 뭐를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하고 동산이죠.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과 동산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물건. 이 물건을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이를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 물권하고 물건은 틀린 거지. 물건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하고 동산을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뭐 하는 걸요? 지배하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물권. 그럼 부동산은 내 거라고. 이게 내 거라는 거. 내가 지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표시가 있어야죠. 등기로 표시하지. 등기로. 동산은 뭘로 표시해요? 점유로. 점유를 해야 내 거가 되는 거지. 내 차 내가 점유하고 있어야지. 내 핸드폰 내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 내 책 내가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지배권이 있다는 거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처분권이 있어. 내가 뭐 할 수 있어? 처분권이 있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처분하지. 왜? 내 권 있게. 내 거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양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물권이죠. 물권. 반대로 채권은요. 채권은 자 보세요. 을이 갑한테 계약을 했어. 계약을. 을하고 갑하고 계약을 했어. 가령 근로계약을 했어. 근로계약. 내가 일을 해주기로 했어. 여기 회사, 그럼 을은 근로자. 일을 하면 이 근로자는 회사 사장님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급부. 급부가 뭐죠? 월급 달라고. 이게 급부죠. 급부를 청구할 수 있어. 근로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자기하고 뭐 한 사람? 계약한 상대방. 이 상대방한테 월급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급부죠. 급부를 뭐 하는 거야? 청구권이야 이거는. 이건 청구하는 거고 이건 지배하는 거야. 완전 다르네. 얘는 지배하는 거죠. 이 토지 건물을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채권은 지배하는 거야, 청구하는 거야? 달라고. 월급 좀 달라고. 월급 주세요. 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저 회사 사장이 부도가 났어. 근데 이 회사 사장이 부도나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좀 쓰는 거야. 누구한테요? 처에게 어떻게 해요? 재산을 분할해서 다 줘버렸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다 줘버렸어. 이 사람은요. 사장님은 깡통이야. 깡통. 표현 이런 거 괜찮아요? 이해해 주세요. 수업의 재미를 위해서니까. 역동성을 위해서. 처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재산 분할로 다 줘버렸어. 처는 외제차 끌고 기사 데리고 다녀. 사장님은 뭐 하고 있고? 사장님은 깡통 차고 있죠. 그럼 근로자는 월급을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 월급 떼먹은 걸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사장님한테는 월급 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못 하는 거야? 저한테는 월급 달라고 혀 못 혀. 왜? 이게 얘가 채무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은 누구한테만 하는 거야? 계약자. 계약자에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채권의 한계다. 누구한테는 못 하는 거야? 제3자. 제3자죠? 누구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 근로자 채권자죠. 채권자 을의 입장에서는 월급 달라는 건 이 사람한테만 하는 거지 제3자인 처에게는 달라고 일절 못 하는 거야. 이게 채권의 한계다. 채권의 한계. 그러니까 채권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계약자에게. 누구에게? 계약자에게. 계약 당사자에게만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만? 계약 당사자에게. 무슨 당사자? 지배하는 거야? 청구하는 거야? 뭐를요? 급부. 주기로 한 급부. 급부를 뭐 하는 거라고요? 지배하는 겁니다.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권이다. 청구권. 그래서 채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하는 거니까 당사자에게만 주장하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대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권? 물권은 절대권. 얘는 절대권, 얘는 상대권. 지배하는 거야, 청구하는 거야? 청구하는 거. 월급 주세요, 월급 달라고요. 오케이? 안 주면 어떻게 돼? 계속 달라고밖에 못해. 달라고요. 안 주면 또 뭐야? 달라고요. 여러분 보시나요? 이거 보시나요? 이런 거. 둘이 사랑하면 사랑의 마지막은 뭐예요? 결혼이죠. 네, 결혼했어. 근데 둘이 결국은 이혼하게 됐어요. 이혼도 사랑의 뒷면이죠. 사랑의 일부입니다. 이혼도예요. 그 과정의 일부죠. 헤어졌어. 남편 여기 처. 이제 남남 됐습니다. 남남 됐죠. 이때 처가 나 애 키울 테니까 양육비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준다고 그랬어. 그죠? 안 주잖아. 안 주면 양육비를 달라고. 어떻게 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양육비 달라고요. 달라고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게 채권이야. 안 줘도 어떻게 돼? 안 줘도 청구만 하는 거야. 청구만. 달라고요.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은, 그럼 받을 돈이 만약에 이게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럼 계속 안 주면 이 채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압류 거는 거야. 이제 집에다가 가압류 걸어버려. 왜? 월급이나 자동차나 집에다가 뭐 가지고? 채권 가지고. 3천만 원에 뭐를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얘 집이나 차에다가 뭐를 걸어버려? 가압류를 쳐버려. 가압류를. 그럼 정신이 벌쩍 나가지고 저거 3천만 원 주는 거지. 월급에도 가압류, 집에도 가압류, 차에도 가압류. 오케이. 그 전에는요. 가압류 걸기 전에는 계속 뭐만 하는 거예요? 청구만 하는 거예요. 청구만. 주세요. 양육비 뭐 해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계속. 이게 뭐라고? 청구권의 한계야. 근데 물권은 청구하는 거야, 지배하는 거야? 완전 달라, 성격이. 얘는 주세요. 좀 주세요. 좀 주세요. 이게 뭐야? 청구권, 채권의 한계. 그것도 누구한테만? 누구한테는 안 돼요? 제3자나 가족한테. 이 사람의 가족한테는 아무것도 안 돼. 가족한테는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채권은 상대권이거든. 이 사람한테만 하는 거야. 채권 그러면 두 가지 기억합니다. 누구한테만 먹혀요? 두 번째는 지배하는 거야, 청구하는 거야? 급부가 뭐야? 주기로 한 거. 주기로 한 걸 청구하는 거야. 근데 물권은 청구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야? 감 잡으셨습니다. 자, 거기에 물권과 채권의 비교 나와 있어요. 비교. 3번에 동그라미야. 3번. 대물권이라고 돼 있죠. 물건이 객체다. 물건이. 근데 우측의 채권은 대인권이다. 특정인의 행위가 객체다. 행위 옆에다 쓰.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급부. 급부를 청구하는 거예요. 급부 달라고. 돈 달라고. 돈. 3번 4번이죠.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예요. 배타적. 물권은 배타적이죠. 근데 채권은요? 배타성이 없어요. 왜요? 거기다 쓰세요. 거기 6번에 있네. 6번에.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되니까 채권은 청구하는 거지 배타성이 없어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별로 중요하잖아요. 꼭 기억할 거는 채권은 그러면 두 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먹혀요? 그래서 상대권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 다음에 급부를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겁니다. 이게 물권이라고 대비되는 거예요. 이건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어서 물권 법정주의. 물권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거야. 지배를.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줘보실까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저 산 중에서 이 산이 여기 만평이야. 만평 중에서 내 2,000평을 매매를 했어. 2,000평을 뭐를 했어요? 매매를 했어. 얼마 중에서? 만평 중에서 얼마를? 2,000평을 내가 매매를 했어. 그럼 이게 내 땅이 되려면 그냥 둬야 돼요? 뭔가 범위를 정해야 돼요? 범위를 정해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매매를 해야지. 나 이 중에서 이쪽은 도시가 보이고 여기는 도시 안 보여.
그럼 어디가 개발이 더 빨라요? 도시보이는 이쪽이 빠르죠? 여기를 내가 샀어. 몇 평을? 2,000평.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특정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뭐 해서? 특정해서 등기를 쳐야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야 이거 내 거로 만들고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뭐를 안 하면, 특정을 안 해놓으면 내 땅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공부도 똑같아요. 특정 안 하고 하면 막 중구난방 되는 거야. 특정을 해가지고 공략을 하는 거예요. 특정을 해서. 물건이요. 이 땅이 내 땅이 되려면, 내 물건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특정해서 뭐 할 것? 등기 칠 것. 등기 칠 것. 그래야 이 땅이 뭐가 됩니다? 내 거로 되고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물건이 생깁니다. 뭐를 안 하면 내 거 안 돼요? 특정 안 하면 내 땅 안 되고 나는 그냥 매매만 한 거지 내 거 안 된 거야. 반드시 뭐를 해줄 것? 특정. 이제 크리스마스 되니까 여러분 막년회하고 모임하시죠? 예, 그럼 고깃집을 가든가 횟집 가든가 모임하시죠, 그죠? 횟집 가면 광어라든가 이거 고기를 시키자. 그때 수족관에 고기 많죠? 그때 딱 찍어야 돼요. 저 고기 달라고 저거. 저 고기 뭐 해달라고? 달라고 뭐 해야죠? 특정을 해야 내가 회식 자리에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지. 내 거가 되는 거지. 광어예요? 죄송해요. 나는 광어예요. 죄송합니다.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요걸 뭐를 해야 된다고? 특정해야 뭐가 돼요? 내 거. 내 거로 뭐 할 수 있어요? 물건이 생기게 됩니다. 물건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특정이 필수야. 특정 안 하면 내 거 안 되는 거야. 아파트 분양받을 때요. 아파트 신규로 분양받을 때 아파트 세우면 여기 50층이다. 30층이다. 그럼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개 있어. 소유권 여러 개 있죠. 그죠?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찍었다. 오케이. 찍었다를 뭐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특정을 해서 몇 동 몇 호를 특정을 해야 내 아파트 되는 거지. 특정 안 하면 뭐야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야 이거. 오케이? 물건은 반드시 뭐 해야 될 것? 특정하고 뭐 할 것? 내 거가 됩니다. 고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기는 저거 내 고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특정해야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이건 점유를 해요? 점유를 해야지. 맞죠? 그 어렸을 때 우리 생선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 식구가 많을 때는 젓가락을 먼저 딱 찍는 거야. 찍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야? 특정하는 거죠. 그래야 뭐가가 대문이다. 누구 거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특정이다. 그래야 내가 지배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부동산은 뭐를 해야 내 거가 돼요? 동산, 이 물고기는 뭐 할 것? 점유를 해야 내 거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물건의 종류 만나실 차례. 우리 책에는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적어 놓고요. 저는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뭐라고 적어 놨어요? 물권의 종류라고요. 물권의 종류를 물권 법정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185조가 이렇게 적어 놓고 있어요. 제목은 무슨 주의요? 법정주의라는 뜻은 뭐예요? 물권은 법이 정해놨다. 물권을 누가 정해놨다? 거기 적어보세요. 이렇게 185조를 써보세요. 이게 조문입니다. 이거 공부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물권을 누가 정했다? 물권은 어디에서 정해놨다? 법에서. 물권의 종류는 몇 개를? 8개를 법에서 정해놨다. 이를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아주 쉽고 간결하게 해체할 수 있어요. 어렵게 하시면 안 돼. 어렵게 하면 여러분 기억 하나도 못한다.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을 깨뜨리는 게 핵심이야. 복잡하게 하면 기억나지도 않아. 이거 과목도 많은데 거기다 복잡하게 전개한다. 그거 죽이는 거야 사람. 무조건 간결하게. 물권의 종류가 몇 개인데요? 그걸 누가 정했어? 법에서. 그래서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물권은 종류가 총 몇 개라고요? 8개입니다. 8개가 순차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 점유권, 두 번째 소유권, 세 번째 용익물권에 3개가 있는데 3개가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 담보물권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총 몇 개가? 8개가 순차적으로 법전에 쫙 등장합니다. 이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어떻게 분류한 거냐? 자 보세요. 이게 그냥 분류된 게 아니라 이런 체계하에 분류가 된 거예요. 자 물권 어떻게 나누냐면 점유권하고 뭐하고 나눠요? 본권으로 나눕니다. 점유권과 뭐로 나눈다? 본권. 야 점유는 뭐야 그럼 점유는? 물건을 뭐 하는 거? 적어볼게요. 어떻게 지배하는 거? 사실상 지배하는 게 점유권이야. 어떻게 지배하는 거? 사실상 지배하는 걸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이 물건이 제 거가 아니라 이분 거. 이분 거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이게 점유권이에요. 이 물건을 제가 뭐 하고 있습니다? 점유합니다. 전 점유자, 이분은 소유자고. 이해되시나요? 이 물건을 뭐 하는 사람?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 것, 이를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게 강아지라고 해도 똑같아요. 이분 강아지인데 강아지를 보이죠? 미친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강아지예요? 물병이죠. 이게 강아지라고 해볼게요. 이분 강아지를 제가 막 이쁜 척하니까 이 강아지가 나한테 왔어. 그럼 저는 강아지를 소유를 해요? 점유를 해요? 자, 이분 강아지를 제가 어떻게 했어요? 품에 안았죠? 품에 안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실상 지배. 저는 이 강아지를 점유합니다. 제 강아지를요, 남의 강아지를. 예. 그 주인을 본권자. 주인은 본권이 있는 거야. 감 잡으셨죠? 오케이. 이 점유권을 나중에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점유권은 뭐를 하면 생기는 거야? 사실상 지배를 하면 권리를 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을, 이분 물건을 제가 훔쳐왔어. 훔쳐오면 저희가 손에 놓은 거야, 안 놓은 거야? 도둑이죠? 도둑놈의 새끼도 점유권이 있는 거야. 왜요? 손에 넣었잖아. 그죠?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죠. 다만 저는 도둑이니까 본권이 없는 거야. 뭐가 없는 거야? 본권이 없는 거지 점유는 하는 거야. 감 잡으셨죠? 그럼 본권은 뭐야? 법률상 지배. 본권은 무슨 지배? 법률상 지배하는 거를 본권이라고 그래요. 사실상 지배하면 뭐라고 그러고? 점유권. 법률적으로 지배하면 본권. 오케이. 이제 뚫렸어. 뭐하고 뭐가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이제 이해했는지 확인. 자, 이분께도, 이 선생님께서 건물주야, 건물주. 세상에서 하나님 밑에가 건물주라고 그랬죠? 예, 건물주하고 저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3년 해서 제가 상가로 고깃집을 3년 임대했습니다. 그죠? 예, 오케이. 그럼 사장님을 본권, 저는 점유자야. 남의 가게를 점유하고 있죠. 그죠? 예. 계약 끝나면 저는 돌려주게 되죠. 근데 끝났는데도 제가 안 나가고 있어. 안 나가는 저는 뭐가 있는 거야? 점유권이 있는 거야. 본권은 저기 있고. 자, 그래서 뭐하고 뭐가 구별이 돼요? 점유권하고 본권 구별이 됩니다. 다시 본권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으로 나누어요. 뭐하고 뭐로 쪼개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야. 이 소유권이라는 거는 물건을 뭐 하는 권리냐? 사용수익하고 처분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 물건을 뭐 하는 권리? 사용수익하고 사용수익권도 가지고 뭐도 가져요? 처분권도 갖는 거야. 야, 내가 소유권이 있다는 거는 사용수익권도 있고 뭐도 있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소유자거든.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 집을 사용할 수 있고 처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소유권의 개념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권이 있는 사람. 따라서 소유권 속에는 필연적으로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됐죠? 그럼 이거 처분권을 없애버리고요. 처분권을 없애버리고 뭐만 남으면 이런 소유권은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두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근데 제한물권은 뭐냐? 이 중에서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빌려주는 거야. 사용수익권을 떼가지고 빌려주면 용의물권이 생기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전세권이지. 보세요. A의 부동산을
사용수익권을요. 무슨 수익권을? 사용수익 권능을 A가 누구한테요? B에게 넘겨주면 얘한테 전세권이 생기지. 뭐가 생겨요? 전세권이 생겨. 그럼 B는 사용수익 할 수 있죠. 계약기간 3년 동안. 근데 A가 C라는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하면, 뭐 설정하면? 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은 사용수익을 해요? 처분권을요? 처분권능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야. 대신에 은행은 융자를 해줬잖아. 융자 30억을 해주고 30억을 융자해주고 못 갚으면, 연말까지 못 갚으면 경매로 뭐 할 수 있어? 집을? 처분권능을 은행이 쥐고 있지.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처분권을 지배합니다. 처분권을. 그게 저당권이야. 담보물권이야. 담보물권은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처분권을 지배하는 거예요. 전세권은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집에 뭘 지배하는 거예요? 사용수익권을 지배합니다. 사용수익권을 지배하는 게 전세권이고, 저당권은 뭐를 지배하는 거예요? 집에 뭐를 지배하는 거? 처분권. 경매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은행한테 있죠. 처분권을 지배하면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한물권은 다시 두 개로 쪼개져요. 사용할 때 용, 수익할 때 이익. 이를 묶어서 무슨 물권? 용익물권은 사용수익을 지배하는 거죠. 뭐를 지배하는 거? 거기에 세 가지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해보실게요. 어떻게 나눠요? 지상, 지역, 전세. 같이 one more time. 지상, 지역, 전세. 용익물권 세. 담보물권 있어. 담보물권은 뭐를 지배하는 거야? 담보물권은 처분권. 저 집에 처분권을 은행이 쥐고 있죠. 담보가치를 쥐고 있어. 담보물권은 뭐를 지배해요? 처분권 지배. 처분권. 거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one more time. 어떻게 지배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용익물권의 3개, 지상, 지역, 전세. 담보물권의 3개, 유치, 질, 저당. 됐죠? 그래서 총 물권은 몇 개요? 1, 2, 3, 4, 5, 6, 7, 8. 그래서 총 몇 개가? 8개가 어디에? 법전에 딱 정해져 있는 거. 이를 물권 법정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뭐 할 수 없어. 임의로. 법으로만 창설할 수 있어. 법률이나 뭐 외에는,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뭐 할 수 없어. 임의로. 그럼 물건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만들죠. 그 물건은 뭘로만 창설할 수 있어? 이거 반대로 뒤집으면 창설 못한다고 그랬죠? 뭐 이외에는. 반대로 하면 물건 창설은 뭐로만 가능해요? 법률이나 뭐로만. 으로만 뭐 할 수 있다고? 이런 뜻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지. 이거. 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 그래서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에요? 왜요? 법으로만 창설해. 법으로만. 내 마음대로 손 대지 마. 왜 그런 건데? 왜 법으로만 창설해? 이 물권은 효력이 계약자 두 사람에게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야.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만 해. 법이 정한 대로만. 이를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라고 정리합니다. 오케이. one more time. 185조 지문 같이 리딩합니다. 시작. 물권은 이를 다른 말로 환원하면 뭐야? 여기서 타생되는 원칙이 무슨 원칙?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다라는 원칙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물권은 총 몇 개의 물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8개가. 자, 그래 물권의 출발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지고, 본권은 물건을 뭐하는 권리? 법률상 지배하는 게 본권이다. 다시 본권은 다시 어떻게 나눠져요? 무슨 물권하고 무슨 물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으로 쪼개지죠. 소유권은 물건을 뭐하는 권리야?
근데 그 중에서 제한물권은 일부만, 이 중에서 일부만 지배하는 겁니다. 사용수익만 지배하는 물권이 무슨 물권?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죠? 지상, 지역, 전세. 처분권을 지배하는 게 무슨 물권? 담보물권은 세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여기서 질권은 시험에 안 나와. 쓰세요. 질권은 X. 우리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 절대로. 담보물권은 두 가지만 나옵니다. 유치권하고 뭐만? 저당권만. 이렇게 물권 법정주의까지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